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됩니다. 여러 리오프닝 산업들이 기대감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저희 오늘 엔터 섹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기존의 본업 매출도 상당수 괜찮고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플랫폼 업체로 도약도 했고요. 거기에 NFT, 메타버스 등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얹었습니다. 다만 성장주라는 부담이 결국에는 긴축의 이슈에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엔터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현지 선임연구원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오프닝 얘기하면서 오늘 엔터주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략을 챙겨보고자 해서 연구원님을 이렇게 귀하게 모셨는데 지금 엔터주 주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지난해 뭐 엄청나게 NFT 이슈와 맞물리며 갈 때랑은 조금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떼창의 기대도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세요? 사실 엔터주는 특히나 리오프닝 테마에다가 실적 가시성까지 있기 때문에 네.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 그동안은 북미나 유럽 등 공연이 좀 가능한 지역에서만 공연을 진행해 왔었고 실제로 K-팝의 캐시카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같은 지역은 아직 공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좀 공연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방탄소년단의 3월 서울 콘서트 사례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실제로 오프라인 콘서트로 벌어들인 금액은 한 75억 원 정도에 불과할 걸로 보고 있지만 네. 온라인 스트리밍이라든지 라이브 뷰잉 같은 온라인으로서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같은 콘서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평균 가격 그리고 회당 모객 수 자체가 더 과거 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엔터사의 이익 체력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테마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엔터업계 사실 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뒀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상당한 대응을 잘한 섹터로 꼽히는 게 바로 엔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방탄소년단 등의 활약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K-팝의 위상은 높아져 있고요. 오프라인 콘서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해요. 지금 각 엔터사들 들어가서 공연 일정들 보면 속속 잡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 미국 공연 같은 경우는 티켓 값이 또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티켓 가격의 상승도 분명 뭐 인플레 시대니까 나올 텐데 그 오프라인 떼창 콘서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게 규모로 딱 어느 정도다 말씀드리긴 살짝 어렵긴 한데요.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연이 가능한 지역이 북미, 유럽 일부 지역에 불과하고 국내만 하더라도 여전히 거리두기 영향으로 전체 좌석의 3분의 1도 채 못 채우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점차적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국내의 경우는 회당 모객 수가 지금은 5천 명에 불과하지만 이게 최대 5만 명까지도 늘어나면서 좀 이 가시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하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 열리면서 이제 엔터사들 실적도 하반기가 조금 더 높게 잘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엔터 4사 모두 올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이제 하반기에 다 몰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SM과 YG 경우는 아직 공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하반기에 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기존에 이 매출이 나오고 있던 동남아권에서 또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한다면 그럼 궁금한 건 그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했을 때 주식시장은 언제나 마법 같은 키워드 선반영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사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왜냐하면 좀 많이 이제 지금이 좀 고민이 되는 시기이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과연 여기서 상승 여력이 더 있을까? 그래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업마다의 다 어떤 리스크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업마다 시기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받을 때마다 좀 더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에 좀 투자를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조정 시 내가 관심 두고 있는 엔터사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얘기 해봐야겠죠.
엔터사 실적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엔터사들 실적에 대한 시각도 궁금하고 그 가운데 실적 성장이 가장 돋보이는 기업은 어디일지도요. 네. 연간으로 좋아지는 그림은 맞는데요. 사실 1분기는 기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이브랑 SM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JYP랑 YG는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브는 뭐 3월에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있긴 했지만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이 좀 부재했었고요. 그리고 MD 매출이 이연이 되면서 기존보다는 눈높이를 다소 낮추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SM의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어유라고 기존에 연결에 편입이 되어 있었던 기업이 이제 연결 매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JYP의 경우는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YG도 이제 트레저라고 하는 신인 보이그룹이 고성장을 하면서 앨범 매출 성장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좀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하이브나 SM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변화 포인트가 있네요. 보유자 분이시라면 실적과 연결해서 한 번 더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업종에서 많이 달라진 변화 포인트 꼽는다면 메타버스와 NFT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쪽을 확장해서 희망 회로를 그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저라도 제가 좋아하는 최애가 있으면 그의 NFT 관련한 뭔가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있고요. 이건 뭐 많은 팬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를 근데 가치 평가를 지금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되게 어려운 핵심을 찌르는 맞아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 NFT라는 거를 숫자에 아직 반영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가시화되는 것도 사실 하이브의 경우는 이제 올해 6월 말에 NFT 플랫폼이 출시가 되지만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모멘텀, 기대감으로서 우선 반영을 하신 후에 내년 정도에 이게 숫자로 어느 정도가 들어올까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김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NFT 성과가 가장 먼저 가시화될 만한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미 저번 주에 그 다음 달 2일에 데뷔 예정인 걸그룹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이라고 있어요. 그 르세라핌의 디지털 수비니어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멤버당 2만 장씩 총 12만 장의 이미지를 배포를 했고 무료로 선착순으로 배포를 했고요. 이게 고정 이미지가 있고 무빙 이미지가 있는데 네. 그 이미지에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랑 오디오를 이제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갖게 되는 일종의 NFT 같은 개념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뭐 출시된 지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소진이 됐고요. 따지고 보면 나만의 취향대로 나만의 개인화된 MD를 갖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기존의 팬들에서 NFT라는 단어가 좀 반발이 심했었는데 네. 이거를 디지털 수비니어라는 말로 표현을 하되 NFT 시스템을 그대로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좀 반발심을 줄였다라는 데서도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는 이제 6월 말에 NFT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시작은 이제 신인 그룹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이 플랫폼에서 소속 가수들의 다양한 NFT 사업을 펼쳐갈 것으로 기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엔터 3사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SM이랑 YG는 바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최대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랑 이제 MOU를 체결해서 NFT 사업에 진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소속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해서 좀 다양한 상품들을 NFT로 출시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YG 같은 경우는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할 걸로 보이고요. SM은 유저들이 직접 참여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걸 이제 수익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NFT 사업을 좀 꾸려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JYP는 신사업 진출을 위해 지금 다양한 업체들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엔터 4사 모두 다 좀 가시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NFT 관련한 이야기 이쪽이야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문제긴 하나 말씀 주신 대로 뭐 지금의 실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와서 조정을 받을 경우 NFT 모멘텀을 갖고 조금 길게 본다면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엔터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어찌됐건 엔터주도 지난해 이런 메타버스 NFT와 엮이기 시작하면 성장주로 평가를 받아버려서 긴축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뭐 걱정스러운 부분 제일 큰 게 뭘까요? 우선 뭐 콘서트가 뭐 취소된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번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가장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 11월 말에 NFT 테마를 얻어서 이제 엔터주들이 고점을 찍었다가 12월부터 쭉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게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과 맞물리면서 성장주에서 약간 이런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 말고 기업 자체적으로 조금 리스크 될 만한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의 입대 여부가 가장 큰 주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방탄소년단의 비중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입대가 현실화된다면 투자 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조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SM은 아무래도 매각 이슈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뭐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 질질 끌고 오는 네.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조금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와이크웨이 이제 YG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빅뱅, 블랙핑크의 활동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사실 원래대로라면 블랙핑크가 작년 4분기에는 나왔어야 했는데 벌써 올해 2분기, 3분기까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이 지금보다 더 미뤄지게 될 경우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JYP 경우는 트와이스의 재계약이 이제 올해 다시 돼야 되는데 이게 실패할 경우 그래서 각 기업마다의 리스크 요인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력 아티스트들의 이슈가 뒤따르는 게 바로 사실 엔터사들의 모멘텀이자 또 발목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들 좀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성장성, 실적,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제일 괜찮게 보고 계시는 엔터사가 어디일지 궁금한데요. 근데 시기의 차이이지 엔터주는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SM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JYP의 경우는 좀 단기간에 주가가 급하게 오른지라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살짝 조금 있고요. YG는 당장 2분기에 큰 활동이 없는 상황이라 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M은 2분기에 이제 소속 아티스트의 일본 활동이 좀 활발하게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2분기부터 이제 메인 아티스트 NCT 127의 돔 투어가 5월 말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이제 뭐 NCT 드림의 리패키지 활동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좀 본격적으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매각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가장 낮고, 그리고 감사에는 이번에 새로 선임하면서 그래도 점차적으로 좀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경우에 만약에 4월 말에 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법이 좀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네. 단기 모멘텀이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좀 팔로우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어렵네요. 그건 사실 뭐 어느 누구도 예측이 그쵸.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강한 탄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올해 긍정의 시각을 주셨습니다만 지금적으로 SM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이 시점에 좀 더 관심을 둘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신 김에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디어의 버블 그리고 하이브의 위버스 업계에서는 그 플랫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디어유 버블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그 타격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요? 우선 디어유는 굉장히 숫자를 잘 내는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디어유가 사실 SM에 들어왔을 때 연결 이익으로 기여했을 때는 한 150억 정도를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최소 200억 이상은 기여할 걸로 보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디어유의 매출이 빠진다고 해서 SM 자체의 본업의 성장에 어떤 흔들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디어유가 이익단에선 빠졌지만 순이익단으로, 영업 외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 면에서는 그래도 디어유가 좀 기여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브의 위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버스를 사고 싶으면 하이브를 사야 된다라는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담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하이브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위버스 성장성을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 자체도 지금은 이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그리고 일부 이제 다른 YG 아티스트, 외국 아티스트가 있지만 올해 6월, 7월, 8월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타카 홀딩스 소속 아티스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아는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네. 아리아나 그란데들도 이제 위버스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사실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서야.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조금 미뤄졌었던 이유가 이번 6월 말에 이제 위버스랑 브이라이브가 합쳐지게 되는데요. 합쳐지게 되면서 위버스 안에 이제 그 동영상 라이브 시스템까지도 같이 갖춘 후에 이제 이타카 아티스트를 들여오려는 전략으로 조금 시기가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버스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단순히 뭐 소통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MD도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래서 뭐 기존에는 우리가 사기 힘들었던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MD도 이제 위버스 샵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시대가 하반기에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의 둘이 비슷하지만 다른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위버스와 버블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했거든요. 근데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현장감 있게 얘기를 해주실 분을 저희가 찾다 이현주 연구님을 모신 거라서 오늘 좀 다양한 질문들을 건네봤습니다. 엔터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요. SM까지 함께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현지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